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최근 들어서 모르겠어요. 포프TV 시청자 수가 왕창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비디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제 신상에 대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 신상을 저는 밝힐 만큼 밝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뭐 블로그에도 있고 블로그 뭐 찾아보면 나와요. 블라인드 렌더러 뭐 이렇게 하거든요. 포프킴 뭐 영어 한글로 김포프 이래도 나오고. 근데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저기서 말했던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거를 했다라고 말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과연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믿는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계속 말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은 가끔씩 하나씩 올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그냥 제 과거 돌아보는 건데 뭐 여전히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에 하려는 거는 뭐 예전에 한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한참 이렇게 반짝할 때 이렇게 뭐 가끔 뭐 잡지 인터뷰 실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무슨 뭐 자서전 비슷한 수필집을 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 어찌 보면은 자기계발서 약 팔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였는데 저도 이제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관뒀는데 마지막에 왜 관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하려고 했던 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똑같은 거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 제가 언제나 누누이 강조해 왔고 뭐 솔직히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는 정말 어떤 역병이 와도 꿋꿋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똑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사회는 공평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은 없거든요. 결국엔 내가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만 내 밥벌이하고 산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선 힘든 일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후회도 가지게 되고 그런 순간에도 그 이 힘든 거를 거쳤을 때 마지막에 아 난 너무 좋다 라는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도전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는 거고 얼마 전에 뭐 아키텍 코스에서 듣고 왔던 그런 뭐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만이 아니죠.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뭐 90년대예요. 90년대 뭐 90년대 중반이죠. 거의 중반보다 좀 전이네. 초반이겠네. 그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게임을 만들 거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그게 뭔지 몰랐고 두 번째는 왜 그런 걸 하냐.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이쪽 길을 가지 대학 좋은 데 가서 무슨 뭐 판사 변호사 되던가 뭐 그래서 하지 그거를 왜 막 그러냐 그래고 되게 주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뭐 어찌 보면은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열심히 생각해보고 아 난 이거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들어가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흔히 봐온 게 아닌 이상은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를 그런 게 한 게 있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딴지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뭐 그래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누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해도 되는데 그럼 내가 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내 건방진 자세기도 한데 난 내가 옳다고 믿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한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네가 틀린 거를 증명해 줄게 라는 개념으로 오기로 달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성향이 어떻든 그거를 뭐 잘 이용해서 저한테 유리하게 쓴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를 들어드리면, 뭐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 BCIT라는 대학을 나올 때 거기서 수석하고 나왔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참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BCIT 1학년을 다녔을 때 제가 차석을 했어요. 그 뭐지? 점수상으로 제가 제 위에 애보다 1, 2점이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제 당연히 영어에도 자신이 없었을 때고 막 이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학교 들어가면서 무슨 들어가면은 무슨 열심히 해서 수석을 해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다른 비디오에서 말하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2학년에 갈 때는 2학년에서 팀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200명이 같이 210명이 같이 들어왔다가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그게 한 10개 정도 반인가? 8개 정도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으로 나뉘는 건데, 물론 제가 말하는 BCIT 수석은 2년제였고요. 물론 4년제도 나중에 수석은 되긴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반에 3명밖에 없던 거라 의미가 없고, 그래서 20명씩 갖고 한 반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같이 듣는 과목도 있고 따로 듣는 과목도 있거든요. 1학년은 다 같은 걸 듣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각 반마다 수석은 나와요. 근데 이제 전체의 수석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GPA를 보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학과에 가면은 이 학과는 잘하고 다른 학과에 가면 저 학과는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게임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학이라는 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정되고 취직 잘 되고 그런 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잘 들어가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옵션 그런 거라던가, 뭐 테크니컬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고, 막 안 되는 애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는 애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과가 딱 2개가, 아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디지털 프로세싱이란 건데, 영상 처리, 오디오 처리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일단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게임하는 게 좋아서 게임을 만들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공부는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른 데 못 가서 여기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도 언제나 고민을 했죠. 제 성적으로 아무 과나 갈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를 가서 그래도 이력서에 좋게 보일 거냐, 아니면 난 정말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게임 프로젝트를 몇 개라도 하는 이과를 갈 거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게임은 프로젝트는 2개 하고 나머지는 뭐 이미지 처리, 영상 처리, 뭐 오디오 처리 이런 거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민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래,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디지프로를 갔는데, 디지털 프로세싱을. 문제는 그거였어요. 과가 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이력서에 너는 이과를 나왔으니까 실력이 없어 라는 그거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하나로 제가 이과에서 수석을 하고 뭐 전체를 수석 GPA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석을 했을 때 너는 과가 쉬웠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았어 라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제대로 해서 제대로 실력으로 최고 성적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의미는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쉬운 길로 가서가 아니라, 제대로 해서 딴 사람들 열심히 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했고, 넌 네 분야에서 열심히 했고 난 내 분야에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도 이만큼 잘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디지프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적 나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꼴등이 과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별로 이렇게 무슨 학생회장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과에 그러니까 20명 있는 거기에 이제 뭐 반장 비슷한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00명은 과고 그 위에 세부 전공이라고 보면 돼요. 세부 전공하는 그 클래스 20명 있는데, 거기서 그 뭐라 그러지? 헤드를 시켜달라고, 반장을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해갖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애가 반장이 되겠다 학과는 뭐 그 타이틀을 갖고 싶었던 애도 있고, 그러니까 2명이 더 반장이 되고 싶은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 명은 뭐 그냥 왜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나중에 뭐 제 코드 훔쳐가서 어디 취직했다 잘린 뭐 이런 스타일의 그런 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다른 애 한 명은 여자였는데 걔는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맨날 하고 왔던 애기 때문에 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한 게, 나는 내가 지금 반장을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 단 너는 학생회장 시켜줄게, 200명 거.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걔를 학생회장까지 뽑게 해줬어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건 좀 정치가 있었는데 그건 상관없고, 제가 반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저희 반의 애들을 무료로 그냥 튜터를 많이 해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프로그래밍 처음 왔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프로그래밍 잘했으니까 그냥 어찌 보면은 친구를 사귀는 계기이기도 했고, 제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고, 그냥 뭐 남 가르치는 거 원래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학교 선생을 한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은, 시험 전에 애들 다 우리 반 애들 20명 모아놓고 빡세게 공부 시켜갖고 우리과 굉장히 좋은 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졸업할 때만은 최소한. 그래서 정말로 애들 튜터링 엄청 많이 해줬고, 프로그래밍 엄청 많이 가르쳐줬고, 시험 전마다 모여갖고 시험 문제 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거 다 가면서 이거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애들 다 가르쳐주고 답하고, 밤새 막 이렇게 애들끼리 막 피자 먹고, 우리 과 전문, 그러니까 뭐 컴퓨터 방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어찌 보면은 1학년 때 실력 별로 없던 애들, 학점 안 좋은 애들 데려다 놓고 애들 가르쳐서, 제가 전교 저희 졸업할 때 저희가 2등이었어요. 애들 평균 점수가, GPA가 다른 과에 비교해서. 그래서 1등까지 올리고 싶었는데 그건 워낙 거의 저 정도 잘하는 애들 엄청 많이 들어간 그런 과가 있었기 때문에 걔들을 꺾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사는 방식은 언제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일이고 괜히 제 능력 낭비하는 거고, 제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허점 잡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분명히 떳떳이 잘했는데 단지 이게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다고 본다.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고. 좀 그런 사람한테 언제나 가갖고, 내가 나왔을 때는 우리 과 2등이었고 난 거기서 1등이었고 메달도 받았고 그리고 뭐 장학금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엄청 달렸지만 그런 거가 저는 그냥 좋았어요. 좋아하는 거 하자. 그리고 좋아하는 걸 확실히 인정받자. 중간에 어설프게 해갖고 난 진짜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저 아시는 분도 뭐 저랑 같이 공부해보거나 뭐 저랑 같이 일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애들 잡아놓고 가르치고, 저는 얻는 거 없지만 뭐 그래서 뭐 좀 친구가 늘어나는 걸 수도 있고, 뭐 예전에 강연했던 것도 좀 그런 거, 무슨 컨퍼런스 가서 강연했던 것도 좀 그런 거에 좀 강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남들이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옳다 그래도 판단도 안 되고, 그냥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문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 문의가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학벌, 뭐 출신, 뭐 돈이 얼마 있냐, 직장 지위가 뭐냐, 이런 것도, 이런 게 가장 뭐 객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공부 잘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한 가지가 있던 거예요. 최소한 그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시스템에 맞춰갖고. 물론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공부 쪽 계속 가는 사람은 도움이 될 거고, 연구직 가는 사람은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기술이 좋은 사람, 뭐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은 어찌 보면은 기술직을 되게 천시했는데 하죠, 아직도. 근데 거기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면 그거는 또 존경을 하잖아요. 뭐 어찌 보면 연예인도 비슷한 거였죠. 예전에 연예인도 굉장히 무시했지만 요즘은 내 딸 아들 연예인 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하면은 다들 뭐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정말 나는 열심히 성공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경우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좀 안 좋게 본다거나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는 길을 생각했을 때, 내가 가는 길에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좀 따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생각을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 당시 이제 뭐 하이텔, 캐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났던 저랑 채팅 친구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드라마 작가로 유명하신 그 오수연 씨라고 계세요. 오수연 언니라고 누나구나. 제가 언니라고 불렀나 옛날에. 오수연 언니가 있는데 뭐 가을 동화 쓰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한두 번 만났었고. 근데 이분하고 또 친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삼류 소설 작가라고 하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저 형님인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10명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대중이 움직여야 뭔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라야. 뭘 바꾸려면 내가 정말 올바르게 생각하는 길이 있고 그게 일어나게 바란다면 그만큼 소수의 인원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언제나 끌고 가지만 그걸 따라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만큼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드는 거죠. 나를 믿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받으면 그만큼 제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얘는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애고 거기서도 열심히 했던 애고 얘가 뭔가를 더 낫겠다고 하니까 믿을만 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맨날 뭐라 그래. 정치 봐도 무슨 자질론 무슨 네가 뭐 했니 뭐 정치인 돼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선. 사람들이 과거에 뭐를 했고 그래서 네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하겠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 속담에 보면은 뭐 안에서 새는 뭐죠? 독이 밖에서 안 새냐 뭐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독이 이제 바가지구나.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사회에서 전혀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맨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고 이뤄놓은 게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성공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드물죠.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믿어주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가 이런 걸 하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너는 한마디로 그냥 지금 있는 사회에서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걸 뒤집어야 너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하다 좀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물론 이제 그냥 그 소소한 재미, 내가 하는 거 좋아하는 재미에 그냥 좋아서 하는 건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데, 일단 좀 아시아 쪽 문화 자체가 남 하는 거에 좀 말이 많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괜히 받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내가 하는 분야에서 뭐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뭐 널리 퍼뜨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정말 잘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은 내 분야가 어디든 간에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만큼 저를 좀 편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일 즐거우면서 하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는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 바는 전해진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맨날 반복하던 이야기들 어찌 보면 반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반복한 것 같네요. 포표였습니다.